여기 바다에서 곧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하는 한 과학자가 있다. 그를 걱정하게 한 것은 바로 메탄가스의 대폭발이다. The damage will be of a scale which has not been observed ever. 메탄가스 대폭발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There is no question in my mind that it will happen again. 쓰나미가 해안 도시를 덮치고 휘발성 가스구름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There will be huge fires, conflagrations, explosions. 커다랗고 파란 구슬 모양을 하고 있는 지구. 이 지구를 둘러싼 것은 생명의 근원인 물, 즉 바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바다 속에는 시한 폭탄이 숨겨져 있다. 사실 이곳은 위험한 메탄가스의 최대 매장지이다. 깊은 바다 속에는 다량의 메탄이 액체 형태로 해수에 녹아 있거나 또는 얼음 침전물의 형태로 토사에 얼어붙어 있다. 해저에서 거품이 되어 올라오는 메탄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는데 그건 물에 녹아버리는 성질 때문이다. 소금이나 설탕이 물에 녹는 것처럼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탄화수소의 최소 단일체인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요 성분이다. 대재앙의 근원인 메탄. 만약 이것이 물속이 아닌 공기 중으로 분출돼 버린다면 작은 불꽃에도 크게 폭발할 것이다. 메탄가스에 불이 붙게 되면 지구엔 대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1994년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폭발은 숲에 묻혀있던 91cm의 천연가스 송유관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2시간 반 동안 183m 높이까지 솟아올랐고 섭씨 815도의 거대한 불기둥이 되었다. 불은 가스를 차단한 뒤에야 겨우 찾아들었다. 이번 화재는 소량의 가스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바다에 매장된 메탄가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라 볼 수 있다. The total amount of natural gas, which is essentially methane, which was released in that fireball, is about 3 billion times less than the amount which would be released in a reasonable size oceanic eruption. 그레고리 라이스킨 박사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화학공학과 교수다. 그는 바다에서 전 세계를 위협할 메탄가스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의 발표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It has happened periodically over the last half billion years without fail. So there is no question in my mind that it will happen again. 라이스킨 박사는 2억 5천만 년 전에도 사상 최악의 메탄가스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지질학자들은 이 시기를 폐렴기라고 부르는데 그는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로 간주되는 대멸종의 원인이 바로 메탄가스라고 주장한다. What is a mass extinction? Some people say it's just when a lot of species go extinct suddenly. A lot. True, but that's not enough. Not only species, but groups of species, whole categories of species. 폐렴기 시대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95%에 달하는 생물이 사라지게 되었다. 학자들은 이를 대멸종이라 부르는데 그 원인에 대해선 의견이 아주 분분하다. The terminal Permian extinction has bothered us paleontologists for 200 years. 물론 빙하기가 그 원인이란 분석, 그리고 대륙 이동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론도 있다. 소행성 충돌설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초신성의 발생과 시베리아의 용암 분출을 문제 삼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라이스킨 교수는 다량의 메탄가스 분출과 그로 인한 가공할 위력의 가스 폭발이 대멸종의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The amount of energy which would be released in the combustion and explosion of the methane
in a large eruption would be about 10,000 times greater than the total nuclear stockpile which is available at this moment. 폐렴기 대멸종이 일어나기 전 지구는 현재와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대륙들이 당시엔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때는 공룡이 출현하기 전이었는데 원시나무엔 지느러미가 달린 호랑이 크기의 파충류가 살았고 습지엔 악어와 비슷한 양서류가 살고 있었다.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바다에는 고대 물고기와 산호 등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폐렴기 말과 트라이아스기 초반에 모두 사라져버렸다. In the times of Permian-Triassic boundary, the geographical situation was especially conducive to the stagnant ocean. 해저 가장 깊은 곳의 퇴적 분지는 메탄가스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라이스킨 박사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해저 깊은 곳의 퇴적 분지에 오랜 기간 메탄가스가 축적돼 왔다는 것이다. Perhaps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perhaps even a million of years. Until eventually the water will be essentially saturated with dissolved methane. 또한 해저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을 때 메탄가스를 같이 섭취하여 몸에 축적시킨다. 그러나 해류 순환이 활발한 바다가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량의 메탄을 축적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Most of the deep ocean is sort of ventilated. In other words, it's very sluggishly moving, but it is moving. 그러나 해류가 정체된 곳에선 물이 고이게 되고 그 지역의 물은 산소 결핍 상태가 된다. 산소가 없기 때문에 메탄을 먹는 미생물이 줄어들게 되고 메탄가스는 서서히 가라앉는다.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은 더욱 높아지며 수압이 높은 곳이 많아지면 물속에 축적되는 가스의 양도 늘어난다. 먼 옛날 지구는 심해 퇴적 분지 수압이 높아지면서 메탄가스 분출을 보였을 수도 있다. The concentration, the actual amount of methane molecules in a given volume of water can be 200 times greater near the seafloor than near the surface of the ocean. 폐렴기에 메탄이 녹아있던 해저 퇴적 분지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다. 지진, 해저 산사태 등 어떤 충격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고 마치 거대한 탄산수병을 흔든 것처럼 해저 폭발이 일어나면서 치명적인 메탄가스 폭풍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바닷속 생명체의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거품이 된 메탄이 산소 결핍 상태 바닷물을 밀어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해양 동물이 질식해 죽게 되고 거품 상태의 메탄가스는 엄청난 양의 물과 섞여 분수처럼 하늘로 뿜어져 나온다. 이런 상태가 며칠, 몇 주간 계속될 것이다. 사실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떠다닐 수 있지만 바닷속에서 분출됐을 경우엔 가스와 물로 이루어진 입자가 지표 깊숙이 내려앉게 된다. The expelled methane will be mixed with water droplets, and it's very important that it will be heavier than the air, so it will be hugging the earth as it spreads. Now, this explosive material is going to be ignited by lightning, and then there will be huge fires, conflagrations, explosions. 해저가스의 폭발 충격으로 판게아 대륙 해안에는 쓰나미가 몰려왔을 것이며 수많은 동물들이 바닷물에 의해 사라졌을 것이다. 불모지가 된 지구가 생명체를 회복하는 데는 아마 500만 년은 걸렸을 것이다. 대멸종의 사실은 모두가 인정한다. 그러나 메탄가스 폭발이 그 원인이라는 이론은 학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라이스킨의 이론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은 메탄가스 폭발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바닷속의 메탄가스가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1986년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 카메룬의 한 산정호수에서 이산화탄소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We don't think of lakes as just rearing up and killing massive amounts of people. And so this was a very rare phenomenon. 이 사건으로 수중가스 폭발이라는 개념이 다시 화두에 올랐는데 이산화탄소가 살인호수를 만들었다면 메탄가스도 충분히 살인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중가스 폭발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아프리카 카메룬의 니오스 호수였다. Well, in 1986 in Lake Nyos, something happened in lakes that had never happened before. There was a tremendous eruption of CO2 gas that was stored in the lake. 160만 톤의 이산화탄소에 호수물이 밀려 올라가면서 거대한 분수처럼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This gas, when it came out of the lake, produced so much energy that it generated a gas water fountain out of the lake that was about 100 meters high. And it filled up the lake basin, and because CO2 is about twice as heavy as air, it flowed out over the spillway and coursed down through the river valleys where it killed people up to 16 miles away from the lake. 1,700명의 주민이 사망했고 가축들도 모두 죽었다. 100% 가까운 농도의 이산화탄소에 모두 질식사했던 것이었다. In the atmosphere, carbon dioxide is in a concentration of about 0.03%, so 0.03%. Now, for humans, concentrations aren't dangerous until they get to about 10 or 15%. And at that point, they produce an epiglottal stoppage, so your air pipe shuts down very quickly, and actually you die from suffocation quickly. 화산 폭발이나 지진, 쓰나미 같은 재해는 과거에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니오스호의 가스 폭발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Part of why it seemed impossible for this to happen, this kind of an eruption to happen in a lake, was that it hadn't happened before. 과학자들은 니오스호 바닥 안쪽에 있던 뜨거운 마그마가 이산화탄소 가스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스가 호수 바닥 위로 올라오면서 물과 섞이게 된 것이다. 가스는 수압이 높은 심에 축적되는데 누르고 있던 압력이 없어지면서 거품으로 분출되는 것이다. 샴페인 마개를 열었을 때와 같은 원리다. In any bottle with dissolved gas in it, like champagne, you don't see the gas because the pressure of the cap is forcing the gas into solution. However, when you take the pressure off of the gas, that is, you take the lid off here, then what happens is the gas is free to expand rapidly and it produces this tremendous explosion. And you get the gas coming out of solution with a lot of expansion force. 니오스호의 경우 물의 무게가 샴페인의 코르크 마개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압력이 사라져버려 폭발이 일어났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해저 산사태를 원인으로 봤지만 가스 자체만으로도 그 위험성은 충분했다. What happened at Lake Nyos is that there were high concentrations of gas in the bottom water, CO2 that had built up over very long periods of time, and nobody really knew about it. We didn't know that it was so dangerous. 수압이 높은 물에 축적돼 있던 가스 폭발은 아주 희귀한 사건이었다. 이것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학자들은 니오스호뿐만 아니라 모노온호와 키부호에도 가스가 축적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스 폭발의 가능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The eruption at Lake Nyos really lit a fus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for an explosion of ideas about where else this might have occurred, and most specifically, whether there were these kinds of tremendous gas eruptions from the ocean. 그러나 바닷속에 매장된 메탄가스가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 대다수 학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Now, at this moment, my theory is not very popular, which is completely understandable because of its kind of radical nature. 화학공학자가 지질학자나 고생물학자의 영역을 연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라이스킨 교수의 의견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었다. The work is not what I would say the most well recognized or welcomed in the community. I can't say that too many people are citing this work and considering it credible. Science has become so wide nowadays that there is nobody in the world who can understand all aspects of it. Now, when an outsider like me tries to sort of encroach on their turf, people react differently. 라이스킨 박사의 이론에 반대하는 한 학자는 바다가 폭발 위험에 도달할 정도로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축적할 수 없다고 한다. You can't build up a lot of methane in water because eventually you have so much methane that it can diffuse out. It can leak out before it ever gets too high in deep waters. 라이스킨은 해저의 메탄가스 축적량이 심해로 분출되는 양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메탄을 그렇게 오래 쌓아놓을 만큼 거대한 해저 퇴적 분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Most people think that the oceans, that the overall ocean, the majority of the ocean would never become that stagnant. 그러나 라이스킨 교수의 생각은 확고하다. I have almost no doubt that there is a stagnant basin somewhere where methane is accumulating as we speak. But I have no idea where it might be simply because the deep ocean is very little known. 학자들이 라이스킨 박사의 이론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표보다 낮은 곳에 있던 가스 덩어리가 엄청난 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데, 왜냐하면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미시건 대학교 수력학 연구소의 조지 클린 교수가 기본 원리를 설명한다. 메탄 거품을 이용해 비눗방울을 만들었다. 그리고 불을 붙이자 불길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는 순수 메탄 거품일 때만 가능한 일이다. If you take pure methane, it's lighter than air, so it will rise, just like pure CO2 is heavier than air and it will sink. 그러나 해저 가스 폭발에서 가스는 미세한 물방울들과 섞인다. 학자들은 이를 2단계 혼합이라 부르는데, 물방울과 섞인 메탄가스는 순수 메탄과는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Once the methane comes out, if it's truly pure methane with no impurities in it, it will start to rise. However, this gas-water mixture increases the density of the methane to the point that it won't simply flow away like a hot air balloon. Chances are it will be ignited fairly quickly in the atmosphere, and so you won't have to worry about it dissipating too much. 그러나 무서운 가스 폭발이 물에 용해된 메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메탄가스는 수화물이라는 정체불명의 물질 안에도 숨어 있다. 그것은 물과 가스가 주성분으로 겉모양은 얼음이며 가연성을 가진다. 이렇게 지구상에는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매장돼 있다. 이것이 폭발하면 지구는 순식간에 불타는 공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해저의 메탄가스는 세계 여러 곳에서 거품이 되어 올라온다. 이렇게 가스 거품이 올라오는 지역을 메탄십이라 부른다. These plumes may reach heights of hundreds of meters, but then they disappear because methane gradually dissolves in water. 메탄가스의 일부분은 라이스킨 박사가 말했던 해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가진 해저 침전물에 매장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 생활의 주 연료인 석유와 함께 땅속에 매장돼 있는데 이것은 주택의 난방과 음식 조리에 쓰이게 된다. 땅에서 나오는 가스를 얻으려면 땅속 깊숙이 파야 하는데 이와 다르게 해저가스는 조그만 틈새로 쉽게 새어나온다. So we're going to head to Trilogy Seep, which is due south of Colwall Point. 아이라 라이퍼 박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해양과학연구소에서 메탄가스 분출 지역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해저에서 분출된 메탄가스의 얼마만큼이 해수에 용해되고 또 얼마만큼이 거품이 돼서 수면과 공기 중에 노출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These bubbles saturate the water, kind of like your Coca-Cola. And the methane can't go into the water anymore after a while because there's so much methane in the water. 이렇게 수심이 얕고 흐름이 활발한 곳에선 메탄이 물속에 갇혀있지 않고 거품이 되어 나오게 된다. Methane's buoyant, so it rises very rapidly. And right now, there are, one could say, an invisible smokestack of methane that's rising up into the sky above us. 라이퍼 박사가 메탄 시입에 배를 띄워놓고 주변의 메탄가스 농도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We're measuring about 4 ppm, 4 parts per million methane in the air around here, which is about twice background because there's a lot of seepage, but pretty low. Now we're over an area with more bubbles. We're up to 6 and 7, up to 10, okay, up to 20, 30, 50, up to 55 ppm. 몇 분 만에 가스 농도는 100만 분의 5천, 즉 55 ppm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최저 발화 상태에 다다르려면 이보다도 8배는 더 올라가야 한다. One reaches the lower explosive level for methane at 4%, which is 40,000 ppm parts per million. In the plume that we've been looking at today, right here, the methane levels are not high enough to be ignited. However, when puffs of methane comes up, we do reach the lower explosive level. In such a situation, if you're smoking a cigarette, you'd be okay, but don't light another one. 메탄가스 거품 누출은 메탄 수화물이라는 독특한 물질에서 시작됐다. 이것은 해저 500m 깊이에서 형성되는 물질인데 그 특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Methane hydrate is a frozen form of ice in which methane gas is trapped in the ice matrix. 수화물은 해수에 메탄가스가 용해되면서 생성된다. 물이 얼면서 메탄 분자 주위를 단단한 얼음 분자들이 둘러싸게 되는데 이 과정은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은 심에서만 가능하다. 겉보기엔 일반 얼음과 비슷하지만 불을 붙이면 곧바로 타버린다. 수화물은 미래 천연가스의 보고가 될 수도 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뿜어올리는 현재의 천연가스는 그 매장량이 한정돼 있다. 그러나 바닷속 침전물에는 그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수화물에 갇힌 메탄가스만 모아도 땅속의 가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모을 수 있다. It's estimated that the total methane available in the ground in the United States at the rate we're using it is about a 70-year supply. If we could harness all of the methane in hydrates in the continental U.S. waters, we would have a 3,000-year supply of methane. It's a vast quantity of methane. So this is of great interest. This is also of great concern because we must be careful that in the process of extracting this methane for use, we don't accidentally release it into the environment and create a catastrophe larger than we're trying to prevent. 학자들은 바닷속 메탄 수화물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랄스킨 박사의 해저가스 폭발 이론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면에서 500m 깊이까지는 메탄가스가 물에 녹는다. 이 액화가스는 라이스킨이 주장했던 가스 분수를 만들 만큼의 농도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500m 이상 내려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메탄가스는 물에 녹는 대신 단단한 수화물로 변하게 되는데
폭발이 가능하려면 메탄이 물에 녹아야만 한다. 샴페인의 탄산처럼 말이다. 메탄이 소화물이 되어 얼음 결정체 안에 갇힌다면 가스 폭발은 영영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We cannot get too much methane into water before you precipitate hydrate, this solid phase. It's very, very difficult to conceive of an ocean where we have supersaturated conditions in the water because we can't do that today in the lab or in the modern ocean.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 수화물은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은 심해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라이스키는 연력학 자체의 의문을 제기한다. Thermodynamics is a very tricky science. Thermodynamics does not tell us how long it might take for the dissolved methane in the ocean water to precipitate as methane hydrate. And according to some calculations, it would take longer than the age of the Earth. 수화물은 얼음처럼 뜨는 성질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깊은 바닷속 침전물에 갇혀 있다. 여기에는 많은 메탄가스가 축적돼 있다. 그러나 지진이나 해저 산사태가 나면 수화물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And if you don't maintain them at high pressure and low temperature, they suddenly turn into gas, potentially explosively. 수화물 속의 가스는 이런 식으로 새어나올 수 있다. 얼음 결정 분자가 파괴되면서 순수 메탄이 물속에 스며드는 것이다. 다량의 메탄 수화물이 침전물에서 빠져나온다면 가스 누출량 또한 위험 수위에 다다를 수 있다. If a large amount is released and dissociated at 500 meter level, then that parts of water containing a lot of gas would be able to erupt, similar to a lake eruption process. 리오스호 폭발이나 라이스킨의 해저 폭발 이론과 같은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량의 메탄가스가 한꺼번에 대기 중에 배출된다면 또 다른 위험이 올 수도 있다. 다량의 메탄가스가 방출되면 온난화 현상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된다. Methane is a very potent greenhouse gas. In fact, it's 25 times more potent than CO2 on a molecule by molecule basis.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는 세계적인 기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탄가스가 사상 최악의 열기를 내뿜었던 사건들도 찾아볼 수 있다. It was extreme warming and it was global. 2억 5천만 년 전 대멸종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최근의 일이다. 5,500만 년 전 다량의 메탄가스 방출로 지구 기온은 자꾸만 올라갔다. 갑작스런 기후 변화로 모든 지구 환경이 바뀌었고 이는 인류의 출현을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나사에서는 온실가스인 메탄이 선사시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대 지구 환경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했다. 그들은 텍토닉 플레이트의 이동이 해저 메탄가스의 분출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메탄은 폐렴기 대멸종을 불러왔던 2억 5천만 년 전과 달리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방출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지구의 급격한 기온 상승을 초래한 것이다. 메탄가스 분출은 공룡이 멸종된 지 1000만 년 뒤의 일이다. 팔레오세가 끝나고 에오세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다. 갑작스런 기후 변화가 있었던 이 시기를 학자들은 팔레오세, 에오세 최대 온도라 하는데 일명 PETM이라고 부른다. The PETM is a period of extreme and abrupt global warming that happened about 55 million years ago, where the Earth warmed by about 10 degrees Fahrenheit at least in a period of only about 10,000 years. So that's geologically very rapid. 급격한 기온 상승을 부른 메탄가스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러나 탄소 형태의 흔적을 남기게 되면서 학자들은 메탄가스의 존재를 믿게 됐다.
각각의 메탄 분자에는 4개의 수화물 원자 외에도 중심에 하나의 탄소 원자가 있다. 이 중심 원자는 소위 가벼운 탄소로 불리는 탄소 12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소위 무거운 탄소로 불리는 탄소 13 성분이 자리 잡고 있다. 고생물 학자들은 PETM 시기의 침전물을 조사하던 중 현존하는 가벼운 탄소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탄소를 발견했다. 그들은 이 가벼운 탄소가 메탄가스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본다. Methane has drawn increasing amounts of interest lately because it contains very light carbon. And when people look at sediments, they find this light carbon signature. The simplest interpretation is an enormous amount of carbon that was enriched in 12 carbon entered the ocean and atmosphere. The explanation I favor is it's methane coming out of the bottom of the ocean. It's this large reservoir of carbon that is sensitive to pressure and temperature changes. 거대한 메탄 가스통이 메탄 수화물의 형태로 해저 침전물 안에 갇혀 있다. 현재의 모습과 똑같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분출됐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팔레오세에서 에오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세계 지도다. 현재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텍토닉 플레이트가 움직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인도가 아시아 대륙에 붙으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하게 되고 해저가 위로 점점 올라온다. 나사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메탄 수화물에서 메탄가스가 방출된 것이라 믿고 있다. Sometimes these changes trigger either uplift of big areas or especially trigger changes in ocean circulation. And either one would warm and destabilize seabed methane. 수화물에 있던 메탄가스가 거품이 되어 올라왔고 대기 중에 분자가 파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 것이다. Methane and carbon dioxide are both powerful greenhouse gases. They elevate the temperature. That further destabilizes more of the methane. And pretty soon you have a runaway process going until you've exhausted the methane that's built up. 급격한 온도 변화는 지구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If you were to come to Earth during the PETM 55 million years ago, you would find that in Wyoming, rather than having very dry and arid conditions, you would have vegetation that was more similar to what you find in Panama today. Subtropical forests, very lush. This is the time where horses and primates, our ancestors, and several other groups of modern mammals first appeared. 지구온난화는 새로운 생명체의 진화를 불렀다. 인간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종의 출현도 그중 하나였다. 울창한 숲이 북극 지방까지 이어졌고 작고 기이한 동물들이 번성했다. 그러나 팔레오세에서 에오세로 넘어가는 환경 변화로 잃은 것도 많았다. We come into the Paleocene-Eocene boundary and the bottom of the ocean, and it's a mass extinction. Many of the organisms go extinct, and that's it for them. PETM 당시와 같은 온난화가 오늘날에 일어난다면 지구는 더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레고리 라이스킨 박사의 이론이 맞고 정말로 해저 퇴적 분지에서 메탄가스가 분출돼 폭발한다면 그 여파는 온난화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할 수 있다. It's a huge fountain, and a huge amount of methane would be expelled from the ocean through those fountains. 물론 지구만한 크기의 해저 폭발을 믿는 과학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소규모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매장된 흑해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The Black Sea is essentially a stagnant basin. Since Black Sea is accumulating methane right now as we speak, it's easy to guess that it was doing it a long time before, and perhaps it was doing it for, say, a few 100,000 years. 일부 과학자들은 7,000년 전에 일어난 흑해 대홍수 때문에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가 언급되었을 것이라 믿고 있다.
라이스킹 교수는 자신의 이론과 일치하는 창세기 구절을 발견한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I went back home and found the place, Genesis 7:11, and I read the sentence which says, "On that day,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burst forth." And I was amazed because that's exactly the picture which I have for my methane-driven eruption. 물론 흑해의 메탄가스 농도는 폭발 위험 수위에서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그러나 라이스킹 교수는 분명히 상당한 규모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한다. 아마 캘리포니아주 크기 정도는 될 것이다. 그는 폭발이 흑해보다 수심이 2배 깊은 심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수압이 높고 메탄 축적량이 많은 심해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구 생명체의 긴 역사는 기와 새, 조 등으로 분류가 된다. 각 시기마다 멸종과 진화가 있어 왔다. 분류 기준의 가장 작은 구분은 지질학적 단계다. 라이스킨 박사는 각 단계를 구분하는 경계가 메탄가스 폭발의 증거임을 주장한다. I think that every single stage boundary, which is marked by a large or small mass extinction, is actually a result of a catastrophic event. And I think that this catastrophic event is a methane-driven oceanic eruption, because there is no other simple mechanism on the Earth which would lead to this kind of repetitive wiping out of most of the life on the whole planet. Over the last 500 million years, there are about a mass extinction every 1 or 2 or few million years. The last oceanic eruption probably happened about 800,000 years ago, which means that we may be overdue. And so we don't know whether it should happen tomorrow or 1,000 years from now or 5,000 years from now. We don't know. 그러나 폭발 예정지는 알 수 없다. 해저 연구가 미미하다는 데에는 학자들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지만 해저 퇴적 분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어딘지는 알 수 없다. The entire sea floor has not been very well explored. We don't understand all the processes that occur down there by far, and research is difficult, expensive, and has not been receiving proper funding. 해저 퇴적 분지의 위치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든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태평양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한다면 미국 서부 해안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메탄과 섞인 물은 지진에 의해 흔들리기 때문에 폭발은 해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가스가 거품을 내고 올라오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캘리포니아주 넓이의 면적에서 메탄과 물이 섞인 분수가 솟구쳐 오를 것이다. This gas-water mixture, which is produced by the fountains, would be rolling away from the place in all directions on top of the surface of the ocean. It would be rolling with a great speed, so tsunamis would reach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and say Hawaii, in a very short time, perhaps a few hours. 2004년의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서부 해안 지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사건이었다. 샌디에이고 북쪽의 앤시니 타스는 해변 근처에 쓰나미 경고판을 붙여놓았다. 물론 아직 그 위험성은 높지 않다. 쓰나미는 대개 지진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다. The tsunamis would not just be a one-shot thing as they usually are. They would be coming on continuously, days or maybe weeks. 미시건대 수력학 연구소에서
소규모 가상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메탄 분수로 인해 생긴 쓰나미 여파에 관한 실험이었다. 한두 개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지진과는 달리 메탄 분수는 약해진 해안선을 향해 가스 분출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파도를 보낸다. 태평양 가스 폭발로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맨 먼저 샌디에이고를 덮칠 것이다. 저지대 개발 지역들이 엄청난 규모의 수해를 입게 될 것이다.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at the flood waters may reach heights of over 100 meters in a large eruption. 그 정도 높이의 쓰나미가 샌디에이고를 덮친다면 25개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물에 잠길 것이다. 다른 도시들 또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도시 인구 전체가 재난을 당할 것이다. 순식간에 전 세계가 피해 영향권에 들어오고 메탄가스 거품으로 전 세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재앙은 시작된다. The total sea level on the globe will increase by about 35-40 meters. 가스 거품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몇 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동안 해수면은 평소보다 39m가 더 높아질 테고 바닷물이 내륙으로 밀려오면서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이 물에 잠기며 전 세계 해안선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 규모로 비춰볼 때 쓰나미가 온다면 전 세계 해안가마다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집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About 25% of the population of the Earth lives in the coastal area within 100-meter elevation from the sea level. So 25% of the population of the Earth could be affected by an eruption like that just from tsunamis and the floods. 그러나 홍수와 쓰나미는 시작에 불과하다. 가스 거품 다음에는 가스 구름이 생길 수 있고 작은 불꽃만으로도 이는 곧 화재로 이어진다. 쓰나미를 겪은 해안 도시에 메탄가스 불바람이 불어온다. 그리고 기류 흐름에 따라 휘발성 가스 구름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진다. I estimated that even in a reasonably small oceanic eruption, this explosive mixture will be able to cover the whole surface of the Earth with a layer of about 50 meters thick. 메탄가스 분출 자체는 해저 한 지역에 국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친다. 멸종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십억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I'm confident that a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of the Earth will survive. But the damage will be of a scale which has not been observed ever. 라이스킨 박사의 예상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이다. 하지만 이런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학자도 있는데 The mechanism that he proposed may not be correct. And so there are some details that may not be correct. The main hypothesis is still a good one, a very plausible one. 메탄가스의 주기적인 대규모 분출 자체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극단적인 이론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Even if there is a small chance that such a thing will occur, the consequences of it are so disastrous that it certainly deserves funding on all levels. Only the global nuclear war, perhaps, compares. 대재앙의 가능성이 희박한 건 사실이지만 지구는 이미 대재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행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밝혀내려 하고 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대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다.